자, 이어서 모닝타임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일정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지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3대 지수가 주 후반으로 가면 가서 약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간밤에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뭐 긴축 우려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하고 S&P 500은 0.7% 하락했고 나스닥은 0.9%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메타와 알파벳이 2%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1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45센트였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지만은 전년도 4분기 가입자가 766만 명이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가 457만 명이었는데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6% 이상 상승 중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예상치는 21만 4천 건이었는데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 있지만은 기준금리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2%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은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연착륙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요. 고용의 악화 없이 물가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스턴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 금리는 다만 이제 5%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JP 모건 CEO는 기준금리 5% 상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려 있어가지고 빨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는 유가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 등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어느 정도 경기 침체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고 기준금리는 6%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CEO는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핵심은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수 있을지 또한 3에서 4%에서 안정화 여부를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월 달에 25bp 금리 인상하고 3월 달에 25bp 인상 후 멈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증시는 오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모닝타임즈를 통해서 좀 하나씩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뉴욕 증시가 지표 그리고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표부터 좀 보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이라이트만 보게 되면 이제 뭐 4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래서 많이 좀 고용이 좀 식은 건가? 이런 생각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뚜껑 열어보니까 아직 고용 뜨겁다는 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뭐 전주 대비로도 한 15,000건 정도 감소를 했고 네. 지금 뭐 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실업수당을 청구를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보면은 뭐 빅테크 쪽에서는 감원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쪽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네. 고용 노동자들이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이직이 또 쉽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팬데믹 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결국에는 고용을 안 한 쪽이 있어요. 뭐 항공이라든가 뭐 여행이라든가 그 고용을 안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또 사람들을 또 새로 네, 채용을 하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그쪽에서 이제 뭐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러면서 쉽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죽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고용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IT 쪽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자른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쇄되는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식지 않고 있는 고용 지표와 관련된 발언을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말들이 오고 왔는지 시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크게 묶어보면은 연준 부의장하고 그리고 보스턴 연은 총재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 CEO 모두 다 뭐 고금리 뭐 5%, 6%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서부터 좀 보면은 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완화되고 있지만은 이것을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좀 더 잡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연준의 목표치인 2%, 인플레이션이 2%로 좀 되돌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지 결국에는 수요를 줄이면서 어떻게 본다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연착륙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지금 대규모의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결국엔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 안정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보스턴 연은 총재도 뭐 같은 의견인데 결국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뭐 지지는 하지만은 상당 부분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JP 모건 CEO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기준금리가 5% 이상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으면 6%까지 갈 수 있다라고 예전서부터 계속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다시 한번 그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 둔화가 되고 있지만은 결국엔 유가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 때문이다. 일시적이다 보고 있고 유가 하락은 앞으로 이 사람 얘기로는 10년 동안 네. 유가 상승은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 유가 강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유가 강세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기준금리 5%가 아니라 6%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세 분 모두 다 매파적인 발언인데 세부적으로는 약간 좀 누그러뜨려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JP모건 CEO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독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을 좀 걱정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 쪽 CEO는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에 도달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목만 보게 되면 다른 인사들하고는 발언의 온도가 조금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지만은 결국에는 금리 상단은 지금 연준 기준금리 상단이 4.5인데 4.5. 결국에는 25pp 두 번 더 올리면 5%니까 네. 결국엔 점도표상의 5.1%랑 거의 뭐 일치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결국에는 뭐 그 5% 정도까지는 금리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 핵심은 지금 최고점은 결국 꺾였지만은 네. 인플레이션 2%로 되돌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얼마만큼 빨리 도달할 수 있을지 아니면 3, 4% 수준에서 안정화를 취하면서 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도 연준하고 시장과의 이런 주장이 괴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 중앙은행과 시장과의 괴리가 또 같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부딪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종목 얘기 넘어가 볼 텐데요. 넷플릭스가 장중에는 한 3% 밀리다가 시간 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7.3% 급등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실적 잘 나왔네요. 실적과 관련된 부분, 좀 가입자 수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실적은 안 좋았죠. 그쵸. 지금 예상치보다는 안 좋았는데 매출은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EPS 즉 주당 순이익이 미스를 기록했는데 뭐 지금 12센트를 기록했어요. 네.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45센트였기 때문에 큰 폭으로 하회했지만 결국 넷플릭스는 향후에 가입자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결국 가입자 순증 여부가 지금 시간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입자가 766만 명이 늘었어요. 지금 시장 예상치가 457만 명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증가하면서 지금 시간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좀 단기적인 재료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이 지금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뭐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데 결국에는 뭐 넷플릭스의 뭐 이런 뭐 긍정적인 네. 뭐 실적을 발표하면서 결국에는 근데 오늘이라든가 뭐 그 다음 주라든가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시장 자체를 전반적으로 뒤흔들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지금 미국 증시는 하락했고 유럽 쪽은 더 밀렸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상승을 할까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11선이 저항선이었는데 그동안에 11선의 지지 여부를 주목해 보자. 저는 지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뭐 11선이 2350
포인트 정도 됐는데 지금은 조금 오늘은 또 더 올라왔죠. 오늘도 조금 더 올라와서 지금 뭐 오늘이 한 2,300 지금 7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11선이.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어제도 결국에는 2,350 부근에서 또 지지를 했어요. 네. 어느 정도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뭐 미국 시장의 하락은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에 먼저 빠졌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제 조금 올랐던 것 같고, 지금은 설 연휴 있지만은 미국 시장 저는 지지가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예.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저는 지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급격하게 또 아래 박스권 하단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계속 좁은 박스권 상단에서 좀 공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우리나라 뭐 연휴 있지만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들 뭐 계속적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소폭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뭐 메이저 플레이어들 계속 얘기하는데 뭐 더 이상 하락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뭐 긍정적인 시황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저께도 말씀드리고 아침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뭐 아주 큰 폭으로 주가가 지금 현재 못 오르더라도 종목별 장세에 이렇게 소폭이나 막 상승의 흐름이 2월 말에서 저는 3월 초까지는 계속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전문가께서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해주시게 되면서 더 큰 하락과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내다보십니다. 이러한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지니까 어떠한 종목을 골라야 될지 이러한 부분도 제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잘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